이게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해서 풀옵션으로 하면 1억 1200까지 오르더라고요. 1억 1250. 또 우리 유튜버님들 또 제목 1억 1200 지분이 802 그러면서 아니 근데 사실 어그로 좀 끌어야지 뭐. 이게 그래야 조회수도 나오고 하는 거지 뭐. 그걸 자꾸 고깝게 보긴 좀 그런데 이제 전달할 때 풀옵션은 진짜 가격이 아니다, 요거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요거 이제 9,100만원이잖아요. 그쵸. 9,1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8,200. 사실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급 차종을 1억 언더로 살 수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게 벤츠나 BMW로 되면은 뭐 이 정도 급이면은 한 1억 4천 5천 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네가 벤츠야? BMW 하면 할 말 없지. 제네시스가 벤츠야? BMW야? 왜 그래?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면 겸손해야지 가격이.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 1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요즘은 네 집 애 이름이야. 요즘은 1억이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1980년대만 해도 1억이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랬다고. 그때 이율이 뭐 12%, 13% 그래가지고 그거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때는. 근데 그 시절엔 됐죠. 지금 1억은 글쎄요. 오피스텔 보증금도 안 되네. 전세 보증금도. 지금 1억 넣어봐야 뭐 한 40만 원 나오나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나마 4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3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금 떨어지지. 그게 또 세금이 꽤 붙어요. 그러면 한 매달 수익을 하면 28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한 코비드 이전만 해도 1%였단 말이에요, 이율이. 그러니까 뭐 10만 원도 안 나왔단 말이야. 없는 것보단 낫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1억은 상징적이지, 숫자가. 그렇죠. 자동차에서 1억이라 그러면 우씨 국산차가 그러면서 이제 막 목이 핏대 세우시는 분들 계시다고. 현대 제네시스가 1억 받으면 안 되나? 안 돼? 내가 1억 받으면 안 되냐? 내가 받아도 되잖아.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어이씨,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등골이 오싹한데? 얘 그거 어딨죠? 모드? 뭐야? 뭐죠? 드라이브 모드. 여기. 아, 저기 있구나. 네. 아, 이게 오프. 네, 이게 푸시하면 트레인 모드. 트레인 모드가 돼서 뭐. 트레인, 에코. 아, 여기서 돌리는 건가? 네, 돌리면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그 다음 커스텀. 스포츠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스포츠로 하면 이제 우웅 하면서 조금 반응이 빨라지긴 하는데 뭐랄까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의 느낌은 아니네요. 왜냐면 이거는 럭셔리 그죠? 중형 SUV 있잖아요. 이 전장이 4965 4965니까 5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런 차들은 고급스럽게 타야지. 이런 게 막 악셀 밟으면 가볍게 막 훅 가면 품이 떨어지잖아. 그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래도 빠릿빠릿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초반에 스포츠 모드가 이제 스로틀 좀 반응을 좀 엔진을 또 빠르게 돌리면서 연료를 많이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력을 통해서 힘을 좀 더 토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가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노멀 모드가 제일 적당해요. 지금 이게 22인치인데 너무 과해. 너무 커요. 너무 과해. 멋은 있는데. 한 20인치 정도면 이 차체 사이즈의 승차감 뭐 아주 절충점이라고 보는데 요즘 왜 이렇게 휠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멋이죠, 뭐 멋. 그러니까 너무 멋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SUV AMG에서도 20인치를 썼거든. 그래. M에서도. 근데 요즘은 21, 막 22, 어떤 경우 23까지 막 쓰고 그러니까 23이면은 편평비가 너무 얇아지잖아요. 타이어가 가장 지면과 맞닿는 접지의 중요 요소이기도 함과 동시에 가장 원천적인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충격 흡수가 너무 좀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 좀 튀는 느낌이 그래서 들기는 하는데.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SUV 같은 거 탈 때 보통 18인치 정도였단 말이죠.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시절에 보면은 생각해보면 미국에 왜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튜닝 브랜드들 중에
큰 휠만 그 튜닝 파츠로 생산해가지고 이 튜닝 용품에서 이렇게 왜 북미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거대한 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런 것만 하는 걸 따로 샀어야 돼요. 정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보면 죄다 20인치를 기본적으로 넘는 것 같아서. 아니, 양산차도 20인치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오, 심지어 대중차에서 21인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2인치가 사실 뭐 시대의 흐름에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승차감을 잡을 수 있는 전자 서스펜션이 나와서 그래요. 전자 서스펜션이 없을 때는 하긴. 어쨌든 디폴트가 이게 거동에서부터 승차감까지 다 잡는 상황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휠까지 막 이래버리면, 근데 지금 적어도 스프링은 어떻게 못해도 댐퍼는 그 반응을 조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댐퍼 반응을 조정해 줄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 말랑말랑해지는 게 댐퍼 영역인데, 대신 이제 댐퍼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에코나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후진동이나 꿀렁꿀렁한 이런 것들 때문에 주행성 저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자 서스펜션을 항상 스포츠로 놓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스프링 상수와 댐퍼 상수가 맞는 세팅이에요. 그렇긴 하죠. 이게 제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포기해서, 댐퍼 쪽을 포기해서 편안한 느낌을 잡는 건데, 그런데 또 요게 전자적으로 약간 풀어져 있지만 쓸데없는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반응들도 또 요즘은 그 서스펜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프링하고 댐퍼의 상수가 안 맞으면 이게 조금 멍청했었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면서도 후진동이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또 거기까지 조율을 하시더라고. 엔지니어링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 어이씨. 또 제법 달리네, 스포츠로 하니까.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스포츠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2.15톤인가 그런데, 그리고 단단하게 조여지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그 출발했을 때 노즈 다운, 노즈 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살짝 들리긴 해. 네, 들리긴 하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들리지는 않네. 여러분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는 게 비슷한 거지. 약간 끈기 있게 가속하는 느낌이라서 막 급격하진 않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 모델은 일부러 이렇게 해요. 네. 이게 뭐 스포츠용 모델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380마력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지 않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런가? 꽤 인상적이었는데. 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속감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제네시스라는 건 아직도 현대라는 꼬리표를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진동이나 이런 가속 제어 같은 것들이 좀 되는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고급 브랜드로서의 어떤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최근에 제네시스가 좋아진 건 하드웨어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전기차를 했잖아요. 전기차를 하면서 전기전자 제어가 상당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내연차도 전기전자 제어 영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차에서 취득한 그런 기본적인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트랙션 컨트롤이 이 내연차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가 보여주는 발전보다 현대나 제네시스에서 발전으로 보여지는 그 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차세대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저는 제네시스가 되게 영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년부터 새 제품을 개발 안 할 거고, 이미 엔진 쪽에 있어서는 현대그룹 전체가 신규 엔진을 개발 안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또 2세대 하이브리드 만든다며. 후륜구동용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엔진을 새로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네시스가 2030년부터 우리는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 떨어 사실은. 그렇지. 5년, 그 사이에 5년이 뜨고, 그것도 지금 내년까지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가 된 애들이 5년이라는 거지. 그 전부터 생각해보면 이미 10년 정도 우려지는 차들이 있단 말이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근데 지금 내연차가 2035년에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데
12년을 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 현대도 내연차 시대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유럽 애들이 좀 교활하잖아. 그쵸. 요새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유럽 애들 못 믿어. 네. 왜냐면은 지들이 유로 만들어 놓고 또 전동화 전기차 막 밀어놓고 해보니까 지들이 지금 나가리 되게 생겼단 말이야. 쫄리거든요, 지금. 아니면 중국에 가서 싸바싸바하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늦게 오거나 내연차 시대를 좀 더 연명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언제? 유로7 2000 내가 언제? 오리발 내미는 그런 제스처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대가 그러니까요. 제네시스를 일단 후륜 구동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놓고 토요타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일단 갖춰놓고 예정대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냥 KBN에서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 투트랙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제네시스 라인업들의 그 길게 떠버리는 텀을 차를 새로 내느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덜 들겠죠. 수명 연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애들이 또 헛소리를 하면 그래? 우리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딱 꺼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후륜 하이브리드는 어떠신가? 그러면 이제 한 2040년까지 밀어버리면 5년은 또 해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 하이브리드에서도 우리 요거 좀만 선보면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대에서 지금 배터리 부서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배터리 부서가 내가 볼 때는 리튬이온 폴리머 고강전용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먼저 생산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고체 2030년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원계는 K배터리와 어떻게 경쟁을 못한다고. 그건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은 뭐 수율도 수율이지만 원가도 못 이겨. 그렇죠. 해봤자 그거는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자살행위고 하이브리드형 고방전 배터리나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계속 좀 더 연명되면 토요타 키오토 막 의지되는데 맞지 싶기더라 그러면서 진짜. 그런 아유. 거는 세계 최고의 테슬라 바로 다음이잖아. 어찌 이렇게 가볍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도 딱 투트랙이에요. 지금 보면은 정식으로 연구소 간판은 리튬 이온하고요. 리튬 메탈이에요. 리튬 메탈. 네. 전고체네, 전고체. 전고체라고 명확히는 안 하고 리튬 메탈이 꼭 전고체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그럼 뭐 보니까 일렉트론 라이트를 쓰는 네. 리튬 메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고밀도 배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리튬 메탈을 에너드로 쓰겠다는 얘기가 충전 속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출력 밀도 높이겠다는 건데. 대대적으로 지금 뭐 연구장학생부터 인재들을 맞아요. 사전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